자, 2학년 화학 1.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민수가 의약품 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의 일부이다. 가로 오른 것은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 효능 얘기하면서 해열, 진통, 소염작용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특징에서 자,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라고 했어요. 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자, 합성 의약품에서 우리가 이제 제외할 건 뭐예요? 카페인. 카페인은 커피에 들어있는 거니까 당연히 안 되겠고. 사포닌 뭐예요? 사포닌. 인삼에 들어있는 거지, 인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합성이 아니라 천연의약품이고 사포닌 안 되겠고, 페니실린도 마찬가지로 푸른 곰팡이균에서 이제 배양한 천연의약품이죠. 자, 제외합니다. 몰핀하고 아스피린 남는데, 이 몰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편에서 추출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몰핀도 제가 알기로는 합성의약품이 아닌데, 사실 뭐 카페인, 사포닌 이런 애들은 우리가 합성의약품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아스피린은 우리가 합성의약품이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고, 몰핀은 모르겠다. 자, 이때 뭘 보면 돼? 그 다음 거 보면 되죠. 자, 관련 자료에서 예로부터 버드나무 잎과 껍질은 해열 및 진통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쭉 나오는 거 보니까 뭐다? 우리 버드나무 나오면 사실 바로 아스피린으로 가도 됩니다. 앞에 두 개 제외하고 나서도 아스피린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해열, 진통, 소염작용만 봐도 아스피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사실 이렇게 막 길게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냥 버드나무 딱 보고 그냥 아스피린 찍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애들이 합성의약품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좀 돌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버드나무 잎과 껍질을 이제 끓여서 차로 마셔서 소염이나 해열 진통작용을 한다고 하면, 아스피린은 뭘로? 우리 살리실산하고 뭘 섞어서? 아세트산을 섞어서 만든 거죠. 그래서 두 녀석의 이제 축합 반응으로 인해서 아스피린이 생성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의 정답 아스피린 4번 되겠고요. 넘어가서 2번 봅시다. 자, 그림은 물의 정수 과정을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다. 자, 물의 정수 과정 중 다음 사례에서의 정수 원리가 적용되는 단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쉽게 얘기하면 침사지 뭐예요? 자, 물에서 건더기 가라앉히는 과정이죠. 응집지는 이제 콜로이드 계열의 물질을 넣어서 이제 물속에서 조금씩 떠다니는 작은 물체들을 한 곳으로 뭉치게 만드는, 그렇죠? 뭉치게 만드는 곳이 응집지가 되겠고, 그 뭉쳐진 애들이 침전지에서 다시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뭉쳐져서 덩어리가 좀 더 커지면 침전지에서 가라앉고, 여과지는 뭐 말 그대로 여과시키는 곳이고, 이제 살균실은 뭐 염소나 이제 하이퍼 염소산이라 그러죠. 뭐 분자식으로 얘기하면 HCl로, 자, 아무튼 이런 거 상관없이 이제 염소 계열의 뭐 살균제를 넣어서 살균을 하든지, 또는 뭐 오존을 넣어서 살균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살균을 하면 살균실이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보니까, 자, 아프리카의 일부 나라에서는 물에 염소 화합물 넣었대. 염소 화합물 넣었으면 뭐예요? 살균실이에요, 살균실. 그래서 뭐 계속 읽어보면 뭐 알약 형태의 정화제를 넣어서 물을 소독하여 식수로 먹는다. 뭐 소독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제 살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2번에 5번 되겠습니다. 3번, 다음은 두 가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설명이다. 자, 태양광 발전은 자, 가를 이용해서 태양의 빛 에너지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얻는다 했어요. 자, 가로 적절한 거 일단 찾아보면, 자, 1번, 2번은 연료전지 나왔네요. 연료전지는 뭐를 연료 사용한다? H2 수소 기체를 연료로 사용하는 게 이제 연료전지가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틀렸다. 태양전지 누가 봐도 이제 태양광 쓰게 생겼죠. 3번, 4번 맞을 것 같아. 바이오매스는 뭐예요? 옥수수, 사탕수수 같은 이제 작물이나 이제 뭐 가축의 분뇨, 자, 이런 것들로부터 얘네들을 이제 화학적으로 성질을 변화시켜서 이제 메탄이나 아니면은 뭐 알코올 종류로 이제 변화를 시키는 것이 바이오매스가 되겠죠. 그래서 바이오매스도 틀렸다. 자, 3번, 4번만 맞는데, 뒤에 보니까 곡물, 가축 분뇨 등의 나로부터 얻은 원료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 예를 봐서 얘가 뭐다? 얘가 바이오매스다. 자, 그러면은 뭐 I로 쓰네요. 바이오매스. 3번, 4번 중에서 지금 바이오매스 쓰는 건 3번 되겠네요. 연료전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소기체를 연료로 쓰는 거고, 3번의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들을 이제 앞부분 문제들을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그냥 뭐 말을 설명을 하느라 오래 걸릴 뿐이지, 이거는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죠. 뭐 복잡한 계산이나 뭐 반응들을 관찰해서 한다기보다는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이거 뭐야 물어봤으면 그냥 이거다라고 대답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도 읽고 태양전지 얘 읽고 바이오매스 이렇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짧게 여러분들도 문제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서 4번. 다음은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관련된 내용이다. 자, 기존에는 폴리에틸렌 등으로 쇼핑백을 만들어 왔으나 폴리에틸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폴리라는 것이 이제 많다는 뜻이고 에틸렌 하면은 에틸렌 우리 어떻게 쓰면 돼요? 에틸렌 분자식 이제 C2H4니까 자, 이런 모양을 가지는 애를 어떻게 한다? 저기 있는 이중두혈합을 끊어서 어떻게 만든다? 자, 단위체로 쓰면은 자, 이렇게 띡띡띡띡 수소 나오고 양쪽으로 다시 에틸렌이 연결될 수 있게. 자, 이런 모양이 이제 폴리에틸렌이 되겠죠. 자, 이런 폴리에틸렌 등으로 쇼핑백을 만들어 왔으나 최근에는 녹말 또는 셀룰로스 등을 첨가하여 합성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친환경 쇼핑백을 만들기도 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뭐겠어요? 이제 기존의 플라스틱들은 이제 쉽게 자연상에서 쉽게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지만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이제 자연상에 존재하는 녹말이나 셀룰로스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좀 더 빠르게 미생물에 의해서 쉽게 분해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자, 기억은 합성 고분자 화합물이다. 폴리에틸렌이니까 합성 고분자 화합물 맞죠? 니은 녹말은 천연 고분자 화합물이다. 그쵸? 녹말 우리 자연상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천연 고분자 화합물 맞습니다. 고분자도 맞습니다. 녹말. 니은 맞고요. 디귿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폴리에틸렌보다 미생물에 의해 쉽게 분해된다. 그렇죠? 그걸 목적으로 만든 게 생분해성 플라스틱이요. 쉽게 말해서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명명도 돼 있고, 그러니까 기억이 쉽게 자연상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안 썩는다 그러죠. 자연상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으니까 좀 더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서 만들어진 게 생분해성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디귿도 맞게 됩니다. 따라서 5번 되겠네요. 넘어가서 자 5번. 그림은 원자 가와 나가 원자핵 A와 B로부터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뭐라고 할까요? 하얀색 동그라미와 이제 까만색 동그라미는 각각 양성자, 중성자 중 하나고, 자, 마이너스는 전자를 의미한다 얘기를 했어요. 자, 원자핵 X에서 지금 가로 되는데 전자가 몇 개 들어갔어요? 하나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가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가라는 거죠. 그죠? 따라서 자, 원자핵 X를 보면은 하얀색 하나에 까만색 두 개인데 둘 중 뭐가 양성자가 돼야 된다? 플러스 1가를 띄기 위해선 하얀색이 양성자고 까만색이 중성자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떤 녀석이에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두 개 붙어 있는 거니까 수소인데 어떤 수소? 중수소가 되겠네요. 그쵸? 원자번호는 1번이고 질량수는 3이네요. 삼중수소가 되겠네요. 삼중수소 죄송합니다. 삼중수소가 되야겠네요. 가는. 자, 나를 봤을 때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원자핵을 살펴봤을 때 뭐가 하얀색이 두 개니까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 있다. 그러니까 나는 뭐다? 헬륨이 되겠네요. 원자번호 2번에 질량수 4가 되겠고, 원자핵 A, B도 살펴볼까요? 원자핵 A 보니까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 뭐다? 중수소다. 얘가 이제 질량수가 2인 수소가 되겠고, 원자핵 B는 마찬가지로 지금 양성자 두 개, 중성자 하나 있으니까 헬륨인데 질량수가 3인 헬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자, 흰색 동그라미는 양성자다. 앞서서 우리 얘기를 했죠. 왜? 가를 만들 때 지금 흰색이 하나 있을 때 전자가 하나 들어갔다는 건 흰색이 곧 양성자다. 그래야 전기적으로 중성이 맞을 테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핵전하량은 X와 Y가 같다. 핵전하량 같은 경우는 우리 양성자 개수만 따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원자핵 X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1개고 플러스 1가가 되겠죠. 핵전하량 Y를 Y 핵전하량 따지면은 양성자 2개니까 핵전하량 플러스 2가가 된다. 따라서 핵전하량은 Y가 X보다 크다 얘기를 해야겠죠. 니은 틀렸습니다. 틀린 거 지우면, 근데 당연스럽게 이제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리니까 1번이 된다는 건 알 수 있고, 디귿도 마저 살펴봅시다. 그래도 자, 가와 나의
질량수 B를 물어보니까 질량수 B는 어떻게 따져요? 우리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의 개수가 질량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서서 질량수도 써놨으니까 여기 3하고 4니까 질량수 B는 3대 4가 돼야 된다. 그래서 디귿도 틀린 게 보이네요.